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구둣방에서 정길은 오늘도 손님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6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죠. 하지만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이 구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단골 손님이 묻자 정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찾아가세요. 새 구두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손님이 나간 후 정길은 작업대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그는 대기업 생산부 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죠. 공장 시찰 중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만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기계에 다리가 끼이면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인생도 산산조각 났었습니다. 병원에서 몇 달을 보낸 후 회사로 돌아갔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동정 섞인 것이었고 승진은 물 건너갔죠. 결국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아들 수연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인 정길에게는 아들이 전부였죠. 아빠가 다시 일어설 거야라고 다짐하며 작은 구둣방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정길은 구두 한 켤레 한 켤레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단순히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두의 주인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죠. 때로는 구두창을 완전히 갈아주고 때로는 발에 맞게 조금씩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해요. 대학생이 된 수연이 말했습니다. 다른 구두방과는 뭔가 달라요. 아버지가 손본 구두는 정말 편해서 오래 신을 수 있거든요. 정길은 아들의 말에 뿌듯해했습니다. 비록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지만 지금의 삶도 나름의 보람이 있었죠. 무엇보다 이 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정길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손님들이 찾아올 테고 그들의 구두를 새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어느 봄날 수연이 구둣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길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결혼해요. 드디어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연은 청첩장을 아버지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맺히고 있었죠.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언제부터 만났는데? 1년 정도 됐어요. 둘 다 로펌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수연은 아버지의 어깨를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꼭 와주셔야 해요. 제 인생의 은인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텐데요. 정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구둣방 일이 끝나고 밤늦게까지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했던 날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잠을 설쳤던 밤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연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둣방에 나타났죠. 아버지, 죄송해요. 무슨 일인데? 정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수연이 말을 꺼내기를 주저했습니다. 제가 구둣방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수연의 예비 장모는 남편이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사모님이었습니다. 딸이 명문대 출신 변호사와 결혼한다고 좋아했지만 신랑 아버지가 구둣방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태도가 돌변했죠.
구두방이 웬 말이에요? 우리 딸이 그런 집안과 결혼한다고요?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수연을 통해 충격적인 말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결혼식에 오지 말아달라고 하시네요. 체면이 깎인다고. 정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했죠. 괜찮다, 아들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결혼식 당일 아침, 정길은 오랫동안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검은 양복 한 벌이 전부였지만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했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이야. 사모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정길은 결혼식장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턱시도와 한복을 차려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정길의 낡은 양복은 유독 눈에 띄었죠. 안내를 받아 예식장으로 들어갔지만 앞자리에 앉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맨 뒤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자 정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턱시도를 입은 수연은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기 뒤에 앉은 분 누구야? 옷차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 혹시 구두방 하는 분 아니야? 사모님은 정길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속삭이자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변했죠. 정길은 더욱 몸을 움츠리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 때문에 아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자 정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수연이 아버지를 발견했죠. 아버지, 수연이 달려와 정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아빠는 이만 가볼게. 정길이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도 사진 찍으셔야죠. 수연이 아버지를 이끌려 했지만 사모님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정길은 가족 사진에서 빠지고 말았죠. 리셉션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연회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정길도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정길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회장 입구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정장 입은 사람들이 많이 오네. 하객들이 입구 쪽을 바라보며 웅성댔죠. 연회장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품격 있는 모습의 남성이 서 있었죠. 바로 이 호텔의 회장인 김태경이었습니다. 김태경은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 있는 정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정 부장님, 김태경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길에게 집중됐죠. 정길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김태경은 하객들을 해치고 정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길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죠. 거의 90도에 가까운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정 부장님,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태경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호텔 회장이 구두방 주인에게 인사를 하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사모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하객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와 김태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정길은 당황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분인데 김태경이 정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분이라니요. 정 부장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김태경의 진심 어린 인사와 말에 연회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태경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평생 찾아뵙고 싶었던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20년 전 저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에 불과했죠. 김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아들처럼 아끼시며 일의 기초부터 인생의 도리까지 가르쳐 주셨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서 있었죠. 어느 날 공장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계 오작동으로 작업자가 위험에 처했는데 정 부장님이 몸을 던져 그 사람을 구해주셨어요. 김태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작업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연회장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정 부장님은 그 사고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 몇 달을 보내셨고 결국 회사를 떠나셔야 했어요. 김태경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두 정 부장님 덕분입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과거를 처음 듣는 것이었죠. 저는 그 후로 정 부장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감사의 인사라도 전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김태경이 정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습니다. 김태경은 다시 정길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 부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호텔도 그 철학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정기를 업신여기던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존경과 미안함이 뒤섞인 시선들이 정기를 향했습니다. 정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닙니다. 김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 부장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시자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김태경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치는 박수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죠. 마침내 연회장 전체가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길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별거 아니었는데. 정길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뇨.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김태경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네요. 저 같은 사람도 만들어내신 분이니까요. 박수가 점점 잦아들면서 연회장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었네요. 정길은 어색해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평생 구두방에서 구두만 수선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신부인 지은이도 다가와서 정길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단다. 정길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연이를 잘 부탁한다. 연회장 곳곳에서 훈훈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아까까지의 차가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한 감동이 연회장을 감쌌죠. 정길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경이 다시 정길에게 말했습니다. 정 부장님, 시간 되실 때 저희 호텔에 놀러 오세요. 평생 저희 호텔의 귀빈이십니다. 정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뭉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박수와 축하가 잦아든 후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정길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죠. 아까까지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길은 사모님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사모님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것,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모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당신도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몰라봤어요. 수연이가 이런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정길이 사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서로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은 정길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대인배가 되실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정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는 거죠. 당신은 이미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수연과 지은이 다가와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사모님이 정길에게 다시 깊이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요.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지은이 어머니. 김태경이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정 부장님이시네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다니.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웠던 분위기가 이제는 따뜻한 가족의 정으로 가득했죠. 정길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길도 조용히 연회장을 나서려 했죠. 오늘 하루가 꿈 같았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정길은 잠시 멈춰서서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침에 정성스럽게 닦았던 검은 구두였지만 하루 종일 신고 다녀서 조금 더러워져 있었죠. 가방에서 슬리퍼를 꺼내 갈아 신었습니다. 이제야 좀 편하네. 정길이 혼잣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길었구나. 수연이 뒤쫓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 차도 있는데. 아니다, 아들아. 아빠는 이만 집에 가볼게. 정길이 수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들만의 시간을 가져라. 하지만 수연이 아쉬워했습니다. 괜찮다. 오늘 충분히 행복했어. 정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수연아. 김태경도 나와서 정길을 배웅했습니다. 정 부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회장님. 정길이 인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정길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아침에는 초라한 구두방 주인이었는데 저녁에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정길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오늘의 일들이 아직도 꿈같이 느껴졌죠. 정말 내가 경험한 일이 맞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구두방 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정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 앞에 커다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거든요. 카드를 뜯어보니 김태경 회장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 부장님, 당신은 제 삶의 진짜 회장님이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호텔 회장 김태경 드림. 정길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꽃바구니를 가게 안으로 옮기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도 좀 쉬어도 되겠지. 오후에 수연이 신혼여행 가방을 들고 구두방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신혼여행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라, 아들아. 정길이 수연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떠난 후 정길은 작업대에 앉아 손님의 구두를 손질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일이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었죠. 어제까지는 생계를 위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아주머니가 구두를 들고 왔습니다. 아저씨, 어제 결혼식 어땠어요? 아드님 잘 결혼했다면서요? 네, 잘 됐어요. 정길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저씨도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아드님이 그렇게 잘 됐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일까지 수선해달라는 아주머니의 부탁에 새 구두처럼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답했죠.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정길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켤레의 구두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구두들을 신고 걸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을 생각하니 뿌듯했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정길이 혼잣말하며 가게 불을 껐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